작가 주홍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예술 장르는 샌드 아트인데요. 모래가 주는 부드러운 감촉을 살려 치유 미술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접한 샌드 아트에 그녀는 깊이 매료됐습니다. 밤을 새우며 연습하고 연구하면서 작가 특유의 작품 세계를 구현해냈죠. 그녀가 샌드 아트에 빠진 이유는 순간 완성되고 흩어져 버리는 찰나의 심오함과 시각과 촉각, 청각 등 모든 감각이 어우러져 발현되는 장르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주홍 작가님께서 이 샌드 아트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뭡니까? 제가 미술 치료로 공부를 하고 이제 미술 치료로 공부를 하면서 힘든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네. 뭐 ADHD, 뭐 집중력이 떨어지는 친구들, 혹은 우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기존의 그 미술 도구를 가지고 뭐 해보세요 하면 그것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제 모래는 너무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촉감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마음 안에 그 장애가 촉각 때문에 안전망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세상에? 이렇게 부드러워. 이게 믿음을 제공해주는 요소가 이 모래의 부드러운 촉각 감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얘기를 하기 싫어도 그냥 이렇게 만지고만 있어도 네. 이 감각이 주는, 모래가 주는, 자연이 주는 치유력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부드러운 느낌 알죠? 그러니까요. 부드러운 네. 느낌.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 촉각 감각과 또 이런 내 손으로 막 움직이면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할 수 있고 이런 게 제가 그렇게 꿈꾸던 통합 감각의 세계인 거예요. 네. 그 시각만이 아니고 통합적인 감각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힘든 사람들과 함께 치료 세션에서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임상에서 되게 좋은 거예요. 예우가. 네. 그래서 그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을 보내는 기금을 만드는 공연이 있어요. 네, 근데 네. 무대 공연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빵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라는 매달 하는 그 공연을 무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2010년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무대에서 작품을 주제를 가지고 샌드 아트를 보여주게 됐죠. 그렇군요. 네. 주홍 작가님이 생각하는 샌드 아트만의 매력. 해봐서 느낌 아시죠? 느낌 압니다. 저는. 느낌 아시죠? 말로 하기 참 그런데요. 이게 한번 해보면은 느낌을 아는데, 샌드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내 손 안에서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도 내 손에서 그려지고 순간 사라지고요. 또 굉장히 슬프고 힘들었던 장면도 내 손 안에서 그려지고 사라져버려요. 한순간에. 네. 그래서 그 사라져버린다는 거,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일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는 되게 주체적인 삶의 네. 그런 방식을 이 안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매력 있는 부분은 사라져버린다는 것. 노력하는 사람을 넘어서는 건 즐기는 사람. 주홍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사랑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작가 특유의 재능과 감성, 세상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시선, 그리고 작품에 대한 열정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작가 주홍의 작품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갖습니다. 이런 걸 묻고 싶어요. 주홍 작가님에게 미술이란? 미술은 저의 그 몸중에 척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술을 기본으로 해서 살이 붙고 다양한 삶에 이런 것들이 녹아나고 해서 새로운 것들이 창조될 수 있는 기둥? 그런 것이 저의 미술이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매개.
저 처음 그림 그릴 때 누군가에게 그림으로 제가 마음을 전해서 선물하기 위해서 그린 게 처음 그림의 시작이었거든요. 네. 어쩔 때는 공동체에게 주는 선물, 어쩔 때는 제 가족에게 주는 선물, 아주 친구에게 주는 선물, 만남의 특별함을 의미하는 선물, 그런 거. 그리고 제가 더 크게 보자면 인류 공동체에게 주는 선물,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작업 아닐까.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작품, 멋진 작품을 많이 해오셨는데 앞으로 내가 이런 작품은 꼭 남기고 싶다. 제가 뭐 욕심껏 작업하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작업인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 있잖아요. 사람들과 친구 만들고 만나고 있는 그 공간 좀 더 아름답게 유지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제가 이렇게 친구 되어줄 수 있고 매 순간이 늘 역사다. 왜 오늘이 바로 역사적인 순간이고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미래도 아마 이렇게 선물을 하듯이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때도 그냥 선물로 끝까지 선물로 작품이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제 5월이거든요. 네. 사실 5월 그리고 광주의 5월은 특히나 주홍 작가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5월이 어떤 5월이었으면 좋겠는지. 사람들이 5월을 창조적 원천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광주 시민에게 5월은 어떻게 보면 상처투성이의 5월이에요. 상처투성이의 5월이지만 그 상처야말로 실은 창조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삶이 좀 상처를 받고 극복하고 이러면서 인간이 성숙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5월이야말로 가장 창조적인 달이다. 그래서 슬프지만 아름다운 달, 그런 달이에요. 너무 저는 5월을 사랑해요. 저희 80년 5월에 저희 가족은 거의 그 현장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남대학교 병원 근처가 집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 언니가 그때 그 유네스코 지금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기록유산 중에 여고생 일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네. 광주에 여고 3학년 시절에 도청에서 항쟁하면서 썼던 그 18일부터 썼던 일기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세계 기록유산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잖아요. 네. 근데 언니도 거기에 현장에 28일까지 있었지만 또 저희 큰언니도 임산부였는데 그때 주먹밥을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임산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도 밥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그랬었고 그때는 내 것 네 것 이런 게 없었고 피를 그냥 나누고 헌혈하니까 피를 나누고 밥도 나눠 먹고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마치 영화처럼 어린 시절의 기억이기 때문에 마치 영화 같아요. 그래서 피를 서로 나누었던 공동체 그리고 밥을 함께 나누어 먹었던 그런 공동체가 광주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찬란한 기억 중에 하나가 5월에 길에서 함께 나눠 먹었던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광주 정신이잖아요.